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집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영혼의 갈 곳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 멧돼지의 영혼의 노숙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혼의 노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 매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 이제 그 대본에다가 근황이라고 써놨는데 근황이라면 써놓고 아무것도 안 썼어.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방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팬티를 거꾸로 꺼놨다. 왜 눈치를 못 챘지? 이 대통령 핏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트렌드에 맞춰서 네, 약간 거꾸로 입은 것 같은 네, 그런 핏을 오늘 바지 안에 마련해 보았다 내가. 무의식 중에 트렌드를 따라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고양이 이제 17살, 네, 17살짜리 우리 고양이 왕대가리, 네, 병원에다가는 차마 왕대가리라고 말할 수 없어. 넷째요. 넷째라고 말해놓은, 그 친구가 지금 뭐 신부전에 뭐 종양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어제는 또 이제 빈혈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수혈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째 지난주 금요일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이제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지금 입원한 지 좀 됐는데 한 내일쯤에는 퇴원해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의 호스피스가 된 저희 집에 대해서 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모르겠네요. 또 데려와가지고 또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왕대가리는 되게 좀 멘탈이 강한 애여가지고 되게 전적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뭐 예전에 있던 뭐 이러기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면서 가져온 뭐 집 같은 거 당당하게 뺐고 들어가서 안 나와. 짖어도 안 나와. 예, 막 요런 좀 멘탈이 강한 애여가지고 병원에 있는데도 그걸 되게 의젓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밥도 되게 잘 먹고, 그래서 데려와서 좀 잘 관리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7살이라 저희가 수술은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집에서 관리하고, 네, 그냥 뭐 식이 조절하고 하면서 품에서 이제 좀 떠나보낼 준비를 좀 천천히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픈 것도 되게 속상하지만 애들 자꾸 가는 것도 속상하고, 근데 이제는 좀 엄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좀 밖으로 나돌았지만 엄마는 뭐 17살짜리, 18살짜리 그 긴 시간 동안 얘네 하루도 정말 밖을 나가신 적이 없는데, 뭐 외박도 한 적도 없고, 이제 17년, 18년을 같이 보낸 진짜 가족 같은 애들 계속 떠나보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엄마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뭐 애들도 잘 보고, 저 엄마를 좀 잘 케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근황이라고 써있다 보니까. 지난 일주일의 근황은 아이가 입원하고 매일 면회를 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도 뭐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오늘을 소중히 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웹툰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사실 에세이를 가장 많이 다뤘는데, 조금 다른 종류의 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또 영노제에 굉장히 잘 맞는, 네,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현암사에서 출간된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요 책에 편집자이신 정예인 편집자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정예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예인이고요. 앞에 이미 웃음소리가 좀 몇 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네. 리액션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네. 팬티 거꾸로 입으신 얘기에서 네, 참기가 네.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지? 네. 지금 오늘 처음 뵀잖아요. 사실 네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도 되나? 알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TMI 파티를 여는 것이 또 셀럽맷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기획하고 편집한 정예인이고요. 네, 그 성덕입니다. 제가 그 독일 언니들 때부터 주변에 그 팟캐스트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어느새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든 책이다 소개도 하고 이런 날도 오네요. 맨님 팬티 얘기도 듣고. 네,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출판사와 가까워져서.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 네.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선생님들 끄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영노자라는 방송이 되게 퀴어 프렌들리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게 되게 유머 속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친절하게 어떤 그 성소수자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나 그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그냥 막 마구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알아듣기를 하면서 뭐 찾아보겠지, 막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저도 사실 영노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친절하게, 네. 네, 이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면은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네네. 친절한 방송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저자 소개부터 좀 해보자고 하면은, 네. 지니 게인스버그 되게 약간 그죠. 독일 있어 쪽, 보이죠. 네네네. 그쪽 계통인가 보다. 네, 사실 네. 비밀이 있는데요. 네. 저도 전문가 나왔어요. 너무 비밀인데 너무 공식적으로 말해버렸다.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어디 가서 전공 말 안 하는데 주접을 떨었네요. 원래 동문과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되게 서로 다양한 곳에 알알이 그렇죠? 박혀 있거든요. 조용하게 여기. 네. 모두가 전공을 밝히지 않고. 그럼요. 숨겨요. 사실 비슷하잖아요. 편집자로 네. 일하고 있고, 저도 맞아요. 팟캐스트 하고 있고. 네, 어디 가서 저 그냥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전공, 숨겨야지, 전공 숨겨야지. 없어요. 네, 전공 없이. 자율 전공. 네, 네. 그럼요. 어쨌든, 지니 게인스버그라는 분이 이제 저자이고, LGBTQ 플러스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및 LI 양성에 힘쓰는 교육 트레이너이자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하셨고, 브린모어 대학에서 사회사업 및 사회연구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굉장히 운동거리 느낌. 그렇죠. 운동거리 느낌. 그쵸. 가방끈도 좀 계시고. 아주 길어요. 네. 네, 석사 정도까지 이렇게 싹 하셨고, 음. 뉴욕주 로체스터시에 있는 LGBTQ 플러스 지원단체 아웃 얼라이언스의 교육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닝 과정과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네. 모아가지고 어떤 LI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드북 같은 네. 이 책을 만드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을 만들어주셔서. 네. 지니 게인스버그 선생님. 네. 근데 이 책은 이제 편집자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이제, 네. 네네네. 뭐 판권도 사오시고, 이렇게 맞아요.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 뭐 편집자로 일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좀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그런 것들이 일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매주 기획을 하라는 압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쵸. 네. 하남사를 다닐 당시에 네. 지금은 사실 좀 프리랜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막 짜낼 때도 있고 여기저기서 뭐 검색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날따라 LI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네. 이 단어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냐면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LI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걸 네. 온라인에서 우연히 보고 나서 LI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단어가 그날따라 떠올라서 맞아, 이런 책이 LI들을 위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 뭐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게 엄연히 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이런 법과 제도에 여러 사람들 끄떡도 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게 소수의 어떤 활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수의 대중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다. 왜냐면 뭐 세상에 혐오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 가장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한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
책이든 뭐든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제 LI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이제 평도 굉장히 좋고 독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찾던 그런 책이었어요. 뭔가 나도 좀 배울 수 있고 내 주위의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싶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설득하고 판권을 이제 알아보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공했죠. 출간하는데. 너무 애쓰셨고. 네. 저도 근데 사실 뭐 퀴어 관련해서 뭐 책을 만약에 찾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껴지는 책들은 사실 꽤 있기도 해요. 한 국내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만한 책은 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는 상황들이 실제로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쵸.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뢰인가 아닌가? 저 사람을 배려하는 건가? 이런 거를 좀 막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한데 그런 걸 막 책에서 일일이 알려주는 책들은 또 아니고 훌륭하고 공부가 되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퀴어라든지 관련해서 그래서 좀 저도 좀 제가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해서 출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퇴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자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보하고 저는 다니시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런데 매님에게 연락해서 그렇죠. 이 책을 좀 홍보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덕분에 저도 너무 좋은 책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도 사실 뭐 퀴어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 영노자를 만약에 오랫동안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여기에 좀 젖어 있는 거 그럼요. 있으실 거예요. 네, 믿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보면 되게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앞으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어떤 LI가 된 과정, 이 LGBTQ 플러스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한 40살 그 생일에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동성애라고 친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나.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단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고 검색을 해봤다라고 나와서 저는 당연히 LGBTQ에 관련된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남편이 선물한 책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는 켄 번스가 연출한 동명의 다큐멘터리 연출과 연계돼서 출간된 책인데 이거는 미국 여성 참정권 투쟁에 관한 내용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나는 현재 지금 이 LGBTQ 관련되어서 관심은 있지만 내가 만약 이 인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했을 때 한 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다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책에도 보면은 10대 초반이었던 시절에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는데 그 시점에 내가 LI가 아니었으면 분명하다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되게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그게 막 내가 뛰어들어서 뭘 한 거는 없는? 그래서 이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저도 제격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LI가 뭔지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원제는 세비 LI라고 해서 뭐 직역하자면 노련한 숙련된 LI 같은 뜻인데 LI는 뭐 사전적으로 검색하면 지지자 등등의 뜻이고 사실 뭐 군사동맹이라는 뜻으로도 맞아요. 쓰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LI라는 이 원제를 보고 나서 저는 LI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믿고 있는 트위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수백 명들이 응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절반이 처음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 단어를. 네. 그래서 결정했죠. 제목에 LI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LI를 동료 시민이라고 번역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네. 그래서 LI라는 단어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목을,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뭐 굉장히 퀴어 관련해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완전 핵심 타겟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내가 마음은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 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했던 책이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고 싶었어요, 이 책에. 네. 그래서 제목도 좀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LI를 어떻게 번역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일단 지지자라는 표현을 한번 썼죠. 성소수자 지지자 썼죠.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운동책 같고. 그렇죠. 맞아. 성소수자 지지자 너무 이렇게 돼버리고. 네. 근데 그렇다기엔 굉장히 이 책은 밝고 친절하게 뭔가를 많이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책인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당사자건 아니건 그 당사자여도 또 다른 성소수자에게는 또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요한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책 제목부터 그 표지까지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발랄한척을 해보았어요. 네, 되게 진짜 노란색 표지에 네.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라고 되어 있고 막 별도 막 이렇게 있고 네. 무지개 색깔은 넣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냥 무지개만 넣으셨는데 네. 이걸 보는데 뭔가 되게 가볍게 내가 이거를 그냥 집어들어서 읽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의도대로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지개 색깔을 뺀 것이 네. 또 더 네.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춘 걸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네. 디자이너분과 되게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일단 뭐 이제 퀴어 플래그, 육색 플래그가 상징이기는 한데 그것을 또 알록달록 무지개를 표지에 사용했을 때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네, 무지개 어렵죠. 네, 너무 알록달록해지면 좀 네. 그럴싸한 표지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큰 고민이었고 근데 또 그거를 아예 안 사용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것인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디자이너에게 저는 맡겨버렸죠. 그를 믿고 맡겼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좋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안을 주시면서 네. 무지개가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하얀 빛이다. 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무지개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의미도 담은 시안을 뽑아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색깔도 밝은 색 사실 그 노란색이 그 저시력자가 최후까지 볼 수 있는 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색만 쓸 수 있다면 저는 노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표지도 너무 무겁거나 딱딱하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좀 부담 없이 집어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오며 가며 읽어도 될 것 같고 뭔가 이거를 읽는데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막 힘줘서 맞아요. 집중해가지고 엄청 막 각 잡고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무거운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안에 내용들도 되게 그 저자가 굉장히 좀 위트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재밌게 많이 다뤄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LGBTQ 공동체 일원 포함해서 그냥 모두가 서로의 LI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건 완벽한 LI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속 가능한 LI,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LI가 맞아요. 되기 위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 이거 보면서 진짜 되게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 LI로서 알아야 될 것, 뭐 할 수 있는 행동, 삼가야 될 것, 막 이런 걸 너무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약간 어떤 외국에 대한 여행책 같은? 내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화폐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막 거기에서는 뭐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맞아. 약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북?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 되게 새로운 감상이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이제 처음 환영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책이. 사람들을 좀 환대하는 느낌도 들고 여기에 왔을 때 이걸 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줄게 이런 친절한 느낌이 드는 게 저도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되게 배울 부분이 많았던 거는
그 LI로서 알아야 할 식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설명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난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봤을 때 막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저도 다시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네.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저도 평소에 사실 그 LGBTQ+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끝도 없죠, 사실. 네, 사실. 용어가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막 어느 순간에 좀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그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네.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막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나는 뭐이고 이게 끝도 없이 꼬리표가 늘어지는 걸 볼 때 한때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인간인데 이렇게 막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도 우리 쉽게 설명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저런 게 되게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좀 변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정체성 용어 등등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맞아요. 그럴 만한 일이라는 것도 언급해주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그거는 퀴어 당사자들에게도 그렇게 맞아요. 느껴질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퀴어 당사자들도 자기네끼리 만나도 전부 다 알지 못해요.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엄청 잘 알고 있고 그쵸. 네.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퀴어 당사자들과의 그 북토크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본인도 요새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 피곤하다. 네. 내 거는 알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시스젠더라는 표현들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시스젠더? 갑자기 이건 또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스젠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스젠더라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성별과 나의 어떤 젠더 정체성이 같을 때 맞아요. 시스젠더라고 쓰는데 이제 트랜스젠더의 반대말을 만들어낸 거죠. 트랜스젠더가 아니면 시스젠더죠, 대부분?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시스젠더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혼란스러우면서 이게 트랜스젠더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그쵸. 바로 원래는 못했어요. 디폴트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쵸.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네.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런 것도 설명하는 말이 있어?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젠더들은 사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네, 근데 이걸 좀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스젠더도 시스젠더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어떤 면은 피곤하지만 그렇죠. 필요한 일이기도 한.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비를 붙이지 말고 아예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자라고 해가지고 시스젠더가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예전에는 좀 너무 그 언피시하게 예를 들면 장애인하고 그냥 뭐 일반인이나 뭐 정상인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이 비장애인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되게 좀 다른 용어 만들어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말을 해놓고도 맞나? 이럴 때도 있고. 네, 그쵸. 사실 이런 게 이 성소수자 이슈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맞아요. 소수자 이슈일 때도 저도 약간 내 마음은 엘라인데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고 어떻게 바꿔보면 저는 여기서도 뭐 완벽한 엘라이를 보다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걸 페미니즘으로도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 들고 맞아요. 그러면 뭐 여성이 아닌 페미니즘 엘라이들도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네 하면서 약간 저는 약간 관용과 포용력이 좀 생겼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저자가 LGBTQ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서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페미니즘 책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인권이라는 건 결국은 다 이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잘 하고 싶고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제 긴장돼서 너무 그게 조심하게 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팁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두 번의 북토크를 했고, 한 번 더 정해진 게 있는데, 할 때마다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되게 흥미로운데, 그 중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북토크에 오신 분들인데, 이제 당사자는 아닌 ALI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질문하는 것조차 실례일까봐 말을 계속 못했다. 이거를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그런 거에 대한 성찰 아예 없이 막 함부로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실례일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음에는 이 책을 읽고 만난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것도 조금 고려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들을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전 좋겠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만큼은 너무 그렇게 위축되거나 너무 조심하거나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하면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퀴어 분들도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 되게 잘 알고 있지만 맞아요. 뭐 레즈비언들은 뭐 게이에 대해서나 뭐 바이나 뭐 다른 분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퀴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욱더 더 그렇죠.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 쟤는 이것도 몰라? 라고 혹시라도 할까봐 이제 말 못하게 되는. 네,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질문했을 때 친절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치,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질문하면은 그 자리에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라는 걸 아는데, 나 끝나고 나서 쟤 왜 저래? 이것도 몰라라는 생각을 할까봐 이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팁들을 되게 많이 주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되게 간단하지만 좋은 팁들을 되게 많이 주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성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뭐 퀴어 여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때 참 힘들다라고 했을 때 여성인데 퀴어라고 했으니까 너 레즈비언이지 라고 내가 추측해서 그래요 당신은 레즈비언이니까 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퀴어니까 라고 해주는 것. 되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지레짐작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을 따라주는 것인데요. 그게 저는 꼭 이런 성소수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상에서도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이 책을 만들고 나니까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막 적용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퀴어가 아니어도 자기 뭐 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파트너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뭐 짝꿍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쓰는 표현 그대로 쓰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일단은 젠더 프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 성별을 지칭이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거? 근데 전 또 흥미롭게 느꼈던 게 이게 미국 책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 대명사라든지 등등.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런 대명사가. 그렇죠. 네, 그냥 걔, 뭐 그 사람, 그분 뭐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때 성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되게 다른 문화인데 우리는 애초에 그걸 지칭을 안 하는데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생각한 다음 다시 데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렇죠. 약간 우리만의 방식대로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는. 네, 언어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그 외국인 작가가 오는 북토크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시 통역사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질의를 주고받다가, 한국인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동시 통역사 분이 거기서 잠깐 멈추고 그분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번역을 하려면 대명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서 되게 그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말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라는 것도 느끼면서 동시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의사가 뭐 그 박사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또 사람들이 흔히 남성이라고 생각하기 맞아. 쉽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예를 들면 독일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네. 왜냐하면은 그냥 명사가 이제 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남성, 성이 있죠. 여성, 너무 중성 힘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는 그냥 저자분, 작가분이라고 맞아요. 하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달라지니까. 맞아. 완전 단어가 달라지니까. 너무 힘들어. 네,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언어적으로는 네. 아직 문화적으로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네, 젠더 중립적인 면이 있어요. 네, 중립적인 또 장점이 있긴 있네요. 네. 네. 왜냐면 매사에 그렇게 모든 것을 성별을 생각하지 않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전 또 재밌었던 게 이제 he나 she로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they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they를 복수로 써야 되는 they를 단수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미국인들 영어권 사람들은 너무 혼란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한 게 너무 웃긴 게 그 사람이 포켓 안에 생쥐가 한 마리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걔네는 데이라는 것을 저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은 주머니에는 생쥐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데이야. 그러니까 그가 아니고 그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반려동물을 놓고 반려동물을 이제 데이라고 지칭하면서 연습하라고. 그렇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한 명인데 얘는 어쨌든 데이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얘한테 뭐 사랑을 주고 밥도 잘 주고 쓰담쓰담 잘해주면 맞아요. 내가 자기를 가끔 뭐 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얘가 불만이 없을 거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연습하는 네,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거를. 우리 문화권에서는 되게 요상한 훈련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더 복잡해. 더 복잡해지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데이라 요새는 이제 성별 중립적인 대명사로 데이라는 걸 이제 영미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단수로 취급하다가 어쨌든 결국엔 그게 또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고 네. 최근에는 또 그거를 그냥 복수 취급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되게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냥 그렇죠. 그라고 해도 되고 뭐 그분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렇죠. 중립적인 맞아요. 표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우리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를 번역할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거기서 데이라고 나오는 걸 처음에는 막 그분들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데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쵸. 그쪽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걸 존중해서 그대로. 억지로 번역을 하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커밍아웃 관련된 것도 좀 재밌었어요. 커밍아웃 관련된 건 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고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커밍아웃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단계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조금 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커밍아웃의 단계 같은 것들? 네네. 그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단계를 여기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 변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막 현실 부정하다가 뭐 나중에 네. 슬퍼하다가 화내다가 받아들이는 뭐 약간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단계를 밟는 건 아니지만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 볼 때는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해가 됐던 게 예를 들면은 이런 페미니즘을 이렇게 처음 깊게 제대로 접했을 때 그게 내 세계로 딱 들어왔을 때 그 뽕 차고 뻐렁치는 그 시기 있잖아요. 어딜 가도 페미니즘 얘기하고 맨날 페미니즘 티셔츠 입고 막 배지 무조건 달고 다니고 이럴 때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뭔지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자긍심에 뻐렁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퀴어들도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퀴어 당사자 혹은 뭐 아닌 사람도 보기에 좀 쟤 왜 저렇게까지 또는 좀 눈꼴시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당사자분 중에서도 말씀하신 분들 계셨어요. 좀 유난스럽다. 굳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되게 쓸데없이 틴더 하는데 나 뭐 팟캐스트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 나오냐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페미니스트야. 그때 갑자기 안 오는 거야. 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이거 쓸데없이 말했나? 그래서 그때는 막 그게 너무 그치, 자랑스럽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 너무 이제 페미니즘을 접했으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이제 부당하고. 그렇죠. 미치겠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기가 힘들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네. 그래서 매사에 그렇게 싸움꾼처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또 있는데 이제 LGBTQ 플러스의 경우에도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그런 현실과 마주하면서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 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레즈비언들 모이면은 뭐 인권운동한다 약간 이런. 되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약간 이런. 그쵸,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소수자들이 분노가 많다. 약간 뭐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상에서 본인이 접하는 되게 어떤 미묘한 차별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는 거죠. 너무 그 많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사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딱밤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밤을 어디 가서 한두 대 맞고 왔었는데 조금 불편하네. 아프다. 씨발! 이렇게 되는. 계속 맞으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열몇 대를 맞고 그냥 참고 오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진짜 폭발. 되게 작은 거 말 한마디가 얹어졌는데 폭발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폭발을 당하는 사람은 나 이거 말 한마디 했는데 왜 나한테 뭐 이렇게까지 왜 이러지? 라고. 당신은 100번째 딱밤을 때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번째를 안 때렸으면은 살아남는 건데 그러니까. 때린 거야, 내가. 운이 나빴지만 그래서 잘못을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다 화낼만 해서 화를 내는 거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단계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맞아요. 제스처를 취할 때라던가 분노로 가득 찼다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맞아요, 받아들이는 네. 그게 뭐 그냥 일상에서 그 사람의 단면만 보았을 때는 저 사람 너무 예민한가? 뭐 너무 화가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퀴어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내 정체성과 닮아 있다 또는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퀴어 당사자로 지금 정체화를 하긴 했지만, 네. 다른 정체성의 사람을 볼 때, 진짜 왜 저렇게까지 저래? 이럴 때 있는데, 입 밖으로 내는 것과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체성이 자긍심이 가득 찬 상태였을 때 이제 막 조금 과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 갈 때 그것도 그럼요. 반응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간 혼란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비교, 그 다음에 용인, 수용, 그 다음에 자긍심 단계가 아까 이제 좀 뻐렁치는 단계고, 네. 이제 종합 단계에 갔을 때 이게 조금 여유롭게 그렇죠. 돼. 모든 게 이제 좀 밸런스가 좀 갖춰지는 단계까지 간다고. 네. 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정체성이 혼란과 비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난 안 갈래. 퍼레이드 가자고 했을 때, 큐퍼 가자고 했을 때. 근데 이 정체성 용인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이제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맞아. 있는. 네. 그래서 진심이야? 절대 안 가. 난 호마냐? 약간 요런. 일부러 막 더. 일부러 막, 아니야. 나 안 가. 진짜 절대 아니야. 나 안 가. 이러다가 수용 단계에서는, 토요일에 다른 약속 있어. 근데 이제 뭐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훗날 문자를 또 보낸다는 거야. 실은 그때 너랑 같이 퍼레이드 가고 싶어서. 약간 요런 걸 보내는. 맞아요. 근데 자긍심 단계에 왔을 때, 완전 좋지. 무대 치마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약간 요런. 맞아요. 네. 자긍심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누가 물어봐줬을 때 완전 좋지라고 하기보단 야 가자 이러면서 그쵸, 친구들 그쵸. 모으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뭐 무지개 이제 아이템들 SNS에 장착하고. 올리고 그쵸, 태그 그쵸. 달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나 퀴어다. 지금 난리가 나 났든. 퀴어야. 네. 근데 이제 종합 단계에 갔을 때 자긍심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막 좀 그거를 그쵸. 막 보이면서 되게 기쁜 단계? 그쵸. 네.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종합 단계로 가면은 그냥 퀴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되게 많은 정체성 중에 그냥 하나로 자리 잡는. 네, 저는 오히려 네. 좀 그 부분이 네.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여성으로서 또는 뭐 퀴어로서 그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단계들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자긍심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혼자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이제 막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내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일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저런다 또는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조금 평정심을 찾는 단계가 온다고 하는 게 약간 위로도 되면서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나도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럼 그게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네. 들고 다른 친구들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때는 비슷하게 결이 비슷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분노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서로 막 화를 내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 하고 넘어갈 때 어떨 때는 되게 엄청 다 초월한 것 같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하면서 조금 균형을 찾은 상태인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이제 이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계를 이렇게 쭉 그냥 정주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주행은 아니에요. 네, 왔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이거 계속. 그렇죠.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살쯤에는 자긍심 단계를 지나서 한 25세 종합 왔지만 갑자기 30에 씨발 그냥 모르겠다. 그렇죠. 네, 다시 혼란으로 갈 수도 있는 있어요. 거죠. 왜냐하면 정체화를 내가 그때 생각한 거랑 지금의 내가 변화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어서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다시 빡치고, 혹은 나를 다시 숨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구나 꼭 순서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 커밍아웃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커밍아웃하고 친한 지인들한테 커밍아웃하고 하면은 맞아. 대충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는 맞아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꽃가게에 간 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뭐 어떤 이제 남성이 가서 이제 꽃을 사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남성 파트너에게 줄 꽃인데 그냥 꼭 가게에서 그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내분한테 주실 건가 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지금 남편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정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작은 커밍아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순간들이 그냥 일생 동안 계속해서 맞아요. 이어진다는 있어요. 거죠. 왜냐면 일생이라는 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환경도 완전히 똑같지 않고 조금씩 계속 바뀌고 하니까 뭐 내가 부모한테 말했다고 해서 끝 혹은 부모한테 말하는 게 목표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 진짜 이거는 저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고 다 받아들였고 다 긍정적이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계속 겪는 필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책에서도 보면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게 딱 정해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바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난 레즈비언이라고 맨 처음에 정체화를 했는데 이게 조금 나한테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자기는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이면서 이성애자가 되는 맞아요. 네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이 여성인데 거기에서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다시 여성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체성이 막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되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되게 많은 것이 또 되게 중요한. 네,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게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계속 대입해보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엘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닌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제서야 또 몰라요. 그쵸. 네. 히어 정체성을 다시 정체화를 하게 되면서 엘라의 정체성도 있고 시스젠더로 살아가면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소수자성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고 그런데 또 새롭게 정체화한 퀴어 정체성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이게 신기하고 좀 재밌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냥 생각하기로는 레즈비언이나 뭐 바이나 뭐 게이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냥 멈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 세계 안에서 끝나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거기에 뭐 더 가면 트랜스젠더 정도까지 가고 그 이상 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많은 거죠. 끝없이 많습니다. 네. 이 책의 한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한 부분에서 굉장히 끝도 없게 나열된 긴 정체성 단어들이 한번 등장하는데요.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LGBTQ 플러스에서 뒤에 있는 되게 많은 단어들을 지금 조금 플러스로 생략을 해놨는데 이게 정식 머리 글자는 LGBTQQIAA2SPP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인터섹스, 에이섹슈얼, 엘라이, 투 스피릿 해가지고 두 영혼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팬섹슈얼, 폴리아모리까지. 네.
하지만 사실 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책은 친절하게 맞춰주었습니다. 아, 그죠. 막 숨이 차는 거예요. LGBTQ 막 난리인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이제 조금 용어 맞아요. 해설을 또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다 아실 필요도 없고, 네. 뒤에 아예 따로 해석이 된 부분도 있고, 책 안에서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겁먹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냥 보다 보면 재미있게 그냥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되게 가볍게 읽기 좋고, 되게 에세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한데, 한 번 읽어서 뭔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고두고 맞아요. 집마다 하나씩 구비해 두시고 성경처럼 네. 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고 나중에 또 이때는 이거 뭐였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이게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져서 맞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책에 맞아요. 원서가 개정판이 나온다면 또 한국판도 개정판이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엘라이가 되고 싶은 괜찮은 엘라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유용하지만 되게 퀴어분들한테도 맞아요. 되게 좋을 것 누구에게나 같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제가 어느 정도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도움 많이 되기도 했고 그 정체성 단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부분도 네네. 저는 되게 하면서 재밌었던 게 끝까지 다 읽어야 제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앞부분 4개에서 안 나고 난 뒤에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써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 맞아요. 책이 너무 길긴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LGBTQ 플러스로 이제 네. 통칭해서 사용하고 네. 있긴 한데 많은 것들을 거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밍아웃을 했고 근데 친구가 그래 하고 했고 근데 이제 친구가 마음은 열려 있지만 자꾸 말실수를 한다던가 했을 때 요거를 네. 살짝 건네면서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에게 많이 권했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게 뭐 요즘 세상 그렇게 뭐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커밍아웃 했는데 뭐 나도 싫어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독립 시민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네네. 그런데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막 놀다가 친구가 좀 말실수를 했어요. 저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정체성의 퀴어를 지칭하면서 약간 그 당사자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발언을 살짝 했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이게 나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나도 퀴어라는 거를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알고서 저렇게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밤에 이제 다시 카톡창에다가 근데 있잖아 오늘 이랬더니 그 친구가 평소에도 종종 실수를 하곤 했던 친구라 네네. 혹시 내가 오늘 뭘 실수했어? 라고 바로 대답을 해줘서 제가 좀 편안하게 말을. 근데 있잖아, 너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당사자 앞에 있으면 되게 실례일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그쵸. 내가 맞아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닌데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모두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고 네. 원래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알려주고 그 사람이 사과하고 정정하면은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말 실수를 했을 때 맞아. 그게 나일 수 있다. 네, 다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일 경우에는 그냥 계속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나 지금 오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나 쓰레기야, 막 이러지 말고. 네. 그렇지만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네. 그런 연습을 하고 조금 마음을 막 너무 나를 채찍질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앞에 뒀을 때도 물론 이제 언젠가는 진짜 같이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있어요. 네. 뭐 거의 대다수는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것을 대할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동성애 혐오자야. 너 성소수자 혐오자야. 이렇게 꼬리표 붙이지 말고 너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점이 불편했고 앞으로 이러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유하게 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이 저자분의 너무 훌륭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하죠,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이 저자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엘라이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나로서는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뭔가 언행을 하더라도 뭐 정말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는 뭔가 좋은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행동해보자 이걸 제안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들죠. 네. 마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저 사람 쓰레기다라고 상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막 싸워서 내가 일침을 놔주거나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요새 북토크를 여러 번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에는 그래도 뭔가 배워보고 싶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그런지, 그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구나. 이걸 저도 되게 많이 체감을 했고 실제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뭐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한테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잘못을 했거나 내가 잘 몰라. 그럴 때 너 진짜 이러면은 답도 없어. 노답이야.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거나 그냥 너 닥치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쉽게 나도 더 경청하고 하기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에 약간 데미지를 입잖아요. 사람이 좀 위축되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괜히.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현명하고 너그러워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맞아요. 그런 태도가 좀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을 때 당신 왜 그런 말을 하죠? 왜를 붙여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맞아요. 거기에 좀 더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경험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더 앞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래서 이런 편견이 굳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맞아요. 짚어주면서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살아가면서 모두가 우리가 뭐 투사하거나 활동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가까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좋은 영향을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본인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적반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도 못해서 너무 억울해. 막 이러는 것보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거를 서로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약간 대화를 하면 대화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두와 대화할 필요는 없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럼요. 하지만 내가 있다면 에너지가 그리고 또는 있다면. 정말 엘라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그래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또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녹음한 지 좀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잠깐 쉬고 벌써 이렇게 되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요즘 구강 내 청결 관리는 필수죠. 양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매일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인데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아버지가 지독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딸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들여 만든 단 하나의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만나보세요. 테라브레스는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2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차지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당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가글은 아무거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글 속 유해 성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빼고 순한 것만 남긴 테라브레스 오랄 린스.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강 내 프라그와 악취는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화한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원인부터 제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테라브레스를 검색하세요.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끼에 그래놀라몰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놀라몰은 소비자의 건강한 한 끼를 생각하여 직접 먹어보고 느껴본 후 가치가 있는 제품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6월에는 네덜란드의 간편 간식인 올바이오 유기농 스트룹 와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스트룹 와플은 얇게 구운 격자무늬 와플 사이에 카라멜 시럽을 발라 만든 네덜란드식 디저트예요. 유기농으로 만들어 더 건강하게 즐기는 디저트로 아이들과 함께 즐겨주세요. 오직 그래놀라몰에서만 6월 29일 수요일부터 7월 12일 화요일까지 2주간 올바이오 유기농 스트룹 와플을 구매하시면 3개부터 3개 증정, 4개 사시면 4개를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 하나만 사도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커피랑 잘 어울리고 유기농이라 마음 놓고 먹는 올바이오 스트룹 와플, 그래놀라몰에서 만나보세요. 5회의 기념일, 5회의 이야기. 섹스토이샵 피우다를 운영하며 여러분과 수다꽃을 피운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섹스 때문에 울고 웃고,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는 쉽게,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성생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좋은 양분을 흡수한 꽃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당신의 섹슈얼리티라는 정원이 환상적인 경험으로 피어오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피우다 5주년을 맞아 3분 카레보다 쉬운 3분 오르가즘, 우머나이저가 무려 20% 할인. 영노자의 오르가즈믹한 라이프를 위해 적립금도 2배로. 홈페이지 피우다.com, piooda.com에서 회원가입 시 추천인의 MATT를 입력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를 2배로 드립니다. 10개의 몸, 10개의 오르가즘.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드는 피우다의 즐거운 탐험은 계속됩니다.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왔고요. 저희의 장기 광고주, 네. 테라브레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보셔서 써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레이첼 얘기도 그만할 때가 됐나? 제가 무슨 들고. 네, 테라브레스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가글 제품 썼을 때보다 되게 자극이 덜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항상 집에 상비하고 있어요. 네, 다른 제품들 썼을 때는 되게 약간 입 안이 따가운 느낌? 날 때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세서. 네, 근데, 테라브레스는 그런 느낌 없고 되게 맞아요. 썼을 때 사용감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테라브레스 쓰니까 이제 다른 거 잘 못 쓰겠더라고요. 네, 너무 딴거 좀 자극적이라서. 자극적이고 약간 좀 건조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딴 거 쓰면. 네, 그리고 너무 향도 센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가글 제품 좀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라브레스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해 광고 중에 하나죠. 그래놀라몰에서 지금 현재 올바이오 유기농 스트루 와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2일까지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3개 사시면은 3개부터 3개 증정. 네, 4개부터 4개 증정. 네, 요렇게,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사셔도 지금 무료로 배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색창에 그래놀라몰이라고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제품들 한번 둘러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트룹 와플 외에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도 있고 그래놀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는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 요새 네. 그래놀라 없이 못 사는 사람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놀라 몰이니까 얼마나 그래놀라가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제품들도 엄선해서 판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또 구매로 이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우다 광고가 돌아왔는데요. 피우다가 이제 5주년 와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우다랑 영노자가 거의 정말 함께 비슷해요. 걸어온 네네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영노자도 이제 곧 5주년인데, 맞아요.
네, 피우다가 한 발 앞서서, 네, 먼저 5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피우다 5주년이라서 다양한 할인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랑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우다.com 들어가셔가지고 제품 좀 둘러보시고 또 이 기회에. 행복하네요. 그렇죠, 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그렇죠. 심지어 이제 광고 문구에도 나오지만, 우머나이저가 무려 2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다. 네, 그렇죠. 이때죠. 가세요. 내 손 안에 오르가즘. 네, 우머나이저 많이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책에서 저자도 이 LGBTQ+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되게 많은 퀴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세계가 되게 넓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한테 그런 경험을 되게 정말 강렬하게 선사한 건 사실 괭현님인데, 그 전에는 사실 뭐 게이 정도만 정말 좀 알고 있었던? 보통 네네네. 게이만 알죠. 그쵸. 그래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 가도 다들 이제 뭐 그 반 혐오자 분들 네네네. 나와서 신명나게 흥을 푸시잖아요. 네네네. 주로 이제 타깃이 되죠. 네. 게이밖에 몰라서. 근데 사실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갱현님이 되게 막 좀 분노의 토로도 많이 했고, 그냥 레즈비언 아까 그 혐오의 표현에서조차도 맞아요.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조차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러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놀랐고, 어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했을 때에도 되게 관점이 되게 다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판타지 SF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뭐 오크나 뭐 외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되게 막 흉한 몰골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나랑 저 존재를 되게 분리시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랑 뭐 전쟁을 하면서 어떤 뭐 외계인이나 그런 막 오크나 이런 존재들을 막 학살을 해도 그게 잔인하게 그쵸. 느껴지지 않는 너무 좀 대상화돼 있는 거죠, 그냥.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친구한테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되게 좀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럴 수 있구나. 맞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여기에서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입을 하는 대상이 너무 고착화돼 있었던 거죠. 네, 너무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막 마블의 어벤져스 좋아할 때 걔는 엑스맨 좋아하는 거야. 맞아. 달라. 자기는 너무 엑스맨 감성이라는 거야. 그게 되게 다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되게 저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한테 되게 마련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예전에 저는 사실 트위터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예전에는 그 트위터에 계신 많은 퀴어 분들이 콘텐츠를 보시고 나서 그 콘텐츠의 퀴어한 부분을 굉장히 잘 끄집어내시고 사실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농담을 할 때 진짜 퀴어 착즙 잘한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쟤랑 막 얘기를 만들어내고 저런 뜻이다. 어디에 이입하고 주인공이 아닌 막 다른 곳에 이입하고 막 그렇게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퀴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없어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도 아주 짝짝마자 빨아들이는데 일단 엮어. 맞아. 다 엮고 쟤는 사실 저런 거일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착즙을 하는 이제 입장이 되었죠. 그렇죠. 계속 보여 그런 것만. 그렇죠. 저게 뭐 우정인가 사랑인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어떤 충심과 사랑도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콘텐츠 보고 어떤 포인트들을 포착할 때 이 책에서는 사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또는 그런 고착화된 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볼 때 쟤 분명히 레즈비언일 거야. 근데 이러면 나중에 또 레즈비언 맞는 걸로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나도 모르게 나도 당사자면서 다른 사람 볼 때 그런 거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쟤 뭐인 것 같아. 막 이런 거 습관적으로 좀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네. 이 책에 그 얘기가 되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추측하지 말아라. 맞아요. 추측하고 꼬리뼈 붙이지 말아라. 스테레오타입으로 추측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한 상인데 그것도 되게 대상화된 상태에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추측을 하는 거라서 그게 되게 실리하죠, 사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너무 이게 몸에 배어있는, 왜냐면 이거를 조금, 이 세계를 좀 알게 됐기 때문에. 나도 그 코드 알아, 이제. 그쵸. 그러니까 뭐 거기 약간 취해가지고, 약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뭐, 가끔 언어에서 되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드러나기도 해요, 정말. 그쵸.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뭐 퀴어인가 보다, 레즈비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제가 이제 뭐 퀴어 당사자가 아닌데 하는 것이 괜찮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 막 오늘은 괜찮은 걸로 합시다. 우리 다 그런 적 있잖아.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방송에서 사실 되게 퀴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되게 농담의 소재로도 되게 많이 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랑 그 농담을 하는 사람이 퀴어 당사자인 경우도 있지만 뭐 아닐 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대고 이 코드를 같이 써도 될까? 근데 어떤 때에는 저도 되게 선을 넘었다고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몇 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방송의 흐름 안에서 이게 있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에는 그렇죠. 이제 편집하지 못하고 나간다거나 근데 이제 내보내놓고 막 이제 괜찮나 하면서 막 덜덜덜 떠면서 누가 트위터에 한마디라도 쓰지 않을까 막 제일 무서워 트위터. 네, 막 걱정을 하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네. 뭐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이나 뭐 매체나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나 이런 게 형성돼 있고 이해나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재미있는 코드라는 게 좀 전제된 상황이랑 또 다르긴 하죠. 근데 미묘하게 그게 어떤 사람에겐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추측하지 말라에 이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뭔가 그거를 되게 섹슈얼한 의미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맞아. 그 침대 위의 상황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성적 지향을 무조건 섹스 관련된 거로 생각해버리는 맞아요. 문화가 있죠. 네.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바꾸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호모섹슈얼이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뭐 성소 퀴어라는 단어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저도 이거에서 또 생각난 게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레즈비언 섹스한테 궁금한 면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궁금증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그 예전에 인터넷에 많이 돌던 짤이 있는데, 약간 어떤 기념식 같은 데에서 약간 여럿이 모여가지고 뭔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데 케이크에 모두 손이 가 있는 뭔지 아시죠? 거기서 케이크 자르는데 그게 이제 여성의 오르가즘의 어떤 기여도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판단한 건데 맨 가운데에서 손 잡고 있는 게 뭐 레즈비언. 근데 그 옆에는 뭐 바이 뭐 남성 뭐 이렇게 돼 있고 맨 끝에 이제 거의 손을 닿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닿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이제 헤테로 남성.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소리 되게 그러면 레즈비언 섹스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기도 웃기네요. 여성에서 가장 먼 존재 헤테로 남성. 가장 많은 웃기잖아. 여성이 헤테로 남성과 섹스를 아마도 할 텐데. 그 사람 막 되게 활짝 웃으면서 손 뻗었는데 보니까 팔에 손이 하나도 안 닿았어. 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야. 그래서 그런 면도 되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원래 남의 섹스는 궁금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약간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약간 실제 그러냐 막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 또 아니라는 대답을. 근데 진짜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섹스도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고 천차만별이고 성욕 정도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로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만약에 레즈비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남자하고 장 경험이 없다면 모르는 거지. 비교가 안 돼. 맞아. 아예 모를 수도 거니까. 있어. 남자라고 안 잡았으면.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다 사람마다 다른 면이 있고 하니까. 남자도 천차만별이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는 결국에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막 그 아주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진짜 확실히 그건 하면 안 되는. 그쵸. 왜냐면 이게 뭐 헤테로들끼리여도 정말 친한 친구나 그런 사이 아니고서야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잖아요. 그쵸.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 맞아요. 하지 마로라. 하지 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막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입장을 바꿨을 때 또는 이거를 시스템더 헤테로라고 가정했을 때로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실례인 것 같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LGBTQ 플러스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개개인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사람이라고 해서 또 퀴어를 지우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거랑 또 다르죠. 네, 또 복잡해. 이거 봐. 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키워주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의 뭐 저희의 모습도 진짜 막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진땀 난다. 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 하나 잘못 나가면은 막 그러니까요. 네. 자동으로 참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려니까 진땀이 나네요. 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퀴어인 사람들은 나는 그 많은 퀴어 중 한 명일 뿐인데 맞아요. 내가 대표성을 띌까봐 또 두려워하고 내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뭐 전부도 아니고 당연히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퀴어가 아닌 친구들은 너무 그게 조심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근데 꼭 헤테로여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퀴어들도 다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걸 난 헤테로라서 이래라고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는 말을 저는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는 거를 신뢰할까봐 또 질문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라거나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잘 모를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또 어떤 엘라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모르면 알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이 조심조심하면서 네. 어떻게 더듬더듬 알아가면서 노력하고 잘못하면 실수하고 네, 그러니까요. 반성하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그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맞아요. 그 약간 농구 게임 하는 걸로 예를 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 뭐 5명인데 뭐 예를 들면 4명은 백인이고 1명만 흑인이야. 근데 이제 맞아. 흑인이란 말을 쓰기가 싫은 거야. 자기는 백인인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저기 뭐 파란 옷에 뭐 입은 사람 그럼 쟤 말하는 건데 그게가 아닌 거야. 아니고 키가 제일 크고 그럼 쟤?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흑인이란 말 단어를 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될까봐 과하게 조심해서 소통이 안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러 번 문답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걸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맞아.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저도 그거 궁금해서 그런 얘기를 미국에 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친구한테도 막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흑인이란 경우에도 그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미국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기도 해.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고 어렵다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전 또 아까 말했지만 되게 재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자분이 되게 유쾌하고 좀 웃겨요. 네. 그래서 그 꼬리표 붙이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레즈비언에 대한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스테레오타입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모든 레즈비언들이 버켄스탁 신발 신는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자기가 LGBTQ 센터에 다니면서 정말 유일하게 버켄스탁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었던 헤테로 여성이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니까. 그리고 또 요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도로 발달한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탈코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레즈비언 분이 그런 얘기했어.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우리 레즈비언의 그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걸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타투랑 지금. 그런 면이 있어요. 요새 약간 그게 힙한 것처럼 되면서 약간 좀 그런 문화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약간 쇼컷에 막 팔에 막 타투 있다 이러면은 레즈비언이네라고 조금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페미니스트들이 끼어든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페미니스트 플러스 힙스터까지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니까요. 네. 근데 약간 어쨌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알려지는 것이 가시화가 됐느냐 그쵸. 안 됐느냐의 문제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아는 것도 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이 존재하고 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아는 거가 어느 정도 정보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상이 그거를 대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이제 전제해야 되는 때가 오죠. 그리고 저는 또 책에서 좋았던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상황이라면 주변에 뭐 LGBT가 되게 많고 이런 네. 상황이라면 저희는 뭐 이제 뭐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에 관련돼서 학교에서 뭐 수업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때 뭐 인정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필수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페미니즘을 포함해서 현실이 그렇지 않죠. 네. 네. 또 재밌는 게 그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교육 과정 동안 10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화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쵸. 실제로 어린이가 뭐 집안이나 어딘가에 화재로 다칠 확률은 뭐 9만 분의 1 정도인데 자기 주변에 그쵸. 누군가가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할 가능성은 더 2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큰 차이가 많이 격차인데 나요. 지금 화제가 너무 중요한 거야. 성소수자를 더 다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완전 밀어놓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사실 않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고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많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게 현실인데 네. 너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라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맞아요.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막 실수도 하고 그런 일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또 간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사실 간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이 둘 다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되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맞아요. 네, 더 되게 이게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맞아요.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염색체 검사를 해봤더니 그냥 전형적이지 않은 염색체를 맞아요. 가지고 있다던가 되게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이게 진짜 그 시스젠더를 생물학적 성별과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살면서 우리가 그 염색체 검사를 해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태어났을 때 뭐 성기 보고 대충 너는 여자야 남자야를 지정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염색체랑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엄청나게 드문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간성의 비율이 저도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략 전체 인구의 1.7%라고 했는데 1.7%면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그 책에 의하면은 붉은 머리카락을 타고난 사람들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도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책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간성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거를 그냥 바로 수술을 해서 아이의 동의는 당연히 없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네. 남성의 성기 모양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질로 만드는 게 더 간단한 수술이라서 대부분 그러면 그냥 여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도 되게 놀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만약에 자라면서 자기가 느끼는 정체성이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심지어 성기 수술을 받아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저는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제 그 국가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성별 정정을 하고 막 그 과정도 되게 힘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하고 났을 때에 그게 신문 같은 데 공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곳과 누구인지 이런 인적 사항들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아우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거일 뿐인데 그게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죠. 네, 그리고 특히나 성소수자들 분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가장 혐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유색인종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그래서 뭐 최근에도 항상 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집 주소를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근데 뭐 너 왜 수술 안 해? 뭐 이런 말. 저 사람 만약에 뭐 매체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뭐 저 사람 목소리 왜 저래? 왜 수술 안 해? 뭐 한 거야, 만 거야? 뭐 아니면 뭐 근데 왜 법적으로 왜 안 해?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댓글 반응 같은 거 보면은. 근데
당사자의 결정이고 사실 모든 것은 그쵸. 본인이 느끼는 정체성이랑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사자의 결정이고 그게 얼마나 지난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장벽에 부딪히고 가족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네. 남들이 되게 쉽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너 뭐 언제 수술할 거야? 뭐 언제 수술했어? 맞아. 뭐 언제 네네. 여자가 됐어? 막 이런 거.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을 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맞아. 얘기할 때 뭐 트랜스젠더 뭐 남성이라면 너가 여자였을 때 약간 그러니까 라고 말한다던가 네.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아라. 네, 그냥 네. 트랜지션 하기 전에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뭐 어렸을 때라든지.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둘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혹시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말 했을 때 아우팅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그런 신경 얘기들. 써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저희가 그런 교육을 너무 못 받고 다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고 사실 그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희 동료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췄어야 될 자질인데 이제까지 못 배웠으니 지금부터 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젠더 표현이라든지 젠더 뭐 지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표가 나와가지고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표시할 수 있는 그 표가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여기에 나오는데 저도 보면서 사실 뭐 나는 뭐 내 정체성 이제 다 알지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이제 젠더 표현, 성적 끌림, 낭만적 끌림 이런 거를 다 나눠가지고 본인의 정도를 표시해볼 수 있게 하는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네. 한번 해보니까 또 좀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특히 뭐 생물학적 성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 간편하게 좀 체크할 수 있겠지만 젠더 정체성, 여자, 논바이너리, 남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젠더 표현도 여성적, 중성적, 남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젠더 표현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젠더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 뭐 어떤 말투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젠더 표현은 문화나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건데요. 사실 뭐 여자라면 의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전형적으로 그걸 다 똑같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젠더 정체성이랑 젠더 표현은 다를 수 있다고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젠더 표현, 내가 여성이어도 여성적인 젠더 표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건 또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막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오늘은 막 되게 드레스업 해가지고 막 힐 신고 막 매니큐어 싹 칠하고 화장 싹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쵸. 다음 날은 그냥 운동화에 셔츠 하나 걸치고 나갈 수도 있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약간 어떤 그 중간중간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어느 지점쯤에 있는가. 한 10% 정도에 있는지, 그렇죠. 75% 정도에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이건 되게 뭐, 퀴어 분들이 하시기에도 재밌겠지만 되게 그냥 시스젠더 이성애자.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해봤다는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뢰 생각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대답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끌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낭만적 행동하고 성적 행동을 또 나눠가지고 이러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남성하고만 또는 뭐 여성하고만 근데 또 중간 지점이 있어요. 남녀 둘 다랑 그럴 수도 있고 둘 중 한쪽 뭐 누구랑도 싫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성적 끌림이랑 낭만적 끌림을 나눈 것도 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성적 끌림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섹슈얼한 행동 을 말하는 걸 거고 낭만적 끌림은 좀 더 포괄적인 약간 애착 뭐 가벼운 스킨십이라던가 좀 애정 어린 그 정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는 헤테로인데 낭만적 끌림의 여성의 정도가 되게 높게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 사실 어릴 때부터 뭐 여자친구들끼리 팔짱 끼고 화장실 가고 이런 약간 어릴 때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여기 포함되는 거라서 내가 낭만적으로 끌리는 거랑 성적으로 끌리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아무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진짜 시스템더 이성애자들이 했을 때 뭐야 내가 이랬나? 맞아요. 그리고 싶은, 뭐 네. 어르신들 남자 아저씨들 막 술 먹고 자기네끼리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휴. 낭만도 끌리면 완전 남성이 그쵸. 남성에게 맥스인 거지. 그쵸. 너무 맥스죠. 너무 맥스야. 네. 그래서 뭐 요런 다이어그램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뭐 책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혹시 앞으로도 편집자님께서 북토크라든지 이런 일정 조금 있는지. 네. 네, 지금 확정된 거는 네. 7월 16일 그날 퀴어 퍼레이드 하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퀴어 퍼레이드를 원래 가려고 했다가 잠시 들렀다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날 저녁에 일산에 있는 작은 서점 고메북스라는 곳에서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랑 또 다른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 이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좀 이 책은 계속해서 독자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의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가져보고 싶어서 궁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7월 16일에 있는 북토크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또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곧 퀴어 프라이드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뭐 이 퀴어 프라이드 끝나고 나면 또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조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너무 신나게 떠들어가지고, 네, 시간이 지금 막 초과되고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오늘. 정말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라서, 뭐, 본인도 읽으시고, 정말 주변에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퀴어 친구들의 경우는 커밍아웃을 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요새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제가 이 책을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저의 부친이 이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부친에게 애매하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는 놀라서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긍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고 약간 멈춘 상태로 어떻게 되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뭐 북토크는 어떻게 했니? 뭐 이 책은 또 누구한테 선물하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걸 보면서 저 인간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군. 잠재적 엘라이다. 엘라이에 가까워지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변에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여가시면 좋겠다. 네, 송소수자 지지자라면. 네, 근데 그렇죠. 뭐 지지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다 지지하시잖아요, 요새.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눠본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시민 안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덕입니다. 또 되게 성덕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성덕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맨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또 숨겨진 정체성 중에 하나가 고사리거든요. 고사리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뮤지션이자 작가인 오지은의 팬분들을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요. 오지은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멋지다. 성덕 되게 해주신 이 책 좀 특별한 경험이에요. 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닥.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영노자 유니버스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네. 뭐 고사리 유니버스이기도 하고. 고사리 분들이 많이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정예인 유니버스이기도 하고.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프리랜서 편집자 화이팅! 프리랜서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예인 편집자님하고 함께 한 시간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루입니다. 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유튜버 구루님 모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나가는 셀럽맷. 누가 날 키워줄 거죠?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